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인들과 잘 부합하는지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굉장한 동안이죠. 사실 중국인들 또한 꽤나 동안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인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원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만 중국인들은 그와 반대로 신체 능력과 피부의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인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양국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인들이 중국의 노인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것이 이해가 간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고 이 글이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흥미가 많았고 그중 한국은 정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들르고 있어. 나는 한국에서 여러 현지인 친구들까지 사귀었을 정도로 한국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지. 그리고 한때는 중국 또한 자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나라의 놀라운 차이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너희도 알다시피 한국인과 중국인은 굉장한 동안이지.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원래 나이에서 20살은 젊어 보일 정도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국인과 중국인은 노인이 되고 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신체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누가 봐도 그 나이로 보이지 않지? 하지만 중국의 노인들은 젊었을 때의 동안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병든 것처럼 보인다. 서양인들은 동양인들보다 비교적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음에도 노인만 두고 봤을 때는 중국의 노인들이 서양의 노인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까지 할 정도지.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왜 이들이 폭삭 늙어버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릇이 좁고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 실제로 나는 이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중국의 버스나 비행기 좌석은 분명 사람의 피부가 접촉될 일이 없는 부분임에도 각질 같은 지저분해 보이는 뭔가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나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잦은 중국 여행을 통해 이 물질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바로 중국 노인들이 버스나 비행기 등에서 하는 행동으로 생기는 오염이었는데 중국 노인들은 꼭 좌석에 앉으면 자기 집 안방인 것 마냥 신발을 벗고 두 다리를 앞좌석에 올려놓더라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더 놀라운 건 이런 그들의 비매너를 보고도 그 어떤 중국인도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언제는 중국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해 잠을 청한 적이 있는데 엄청난 진동에 놀라서 잠에서 깬 적이 있어. 그리고 뭔가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뒤에 앉은 어떤 중국 노인이 맨발을 내 좌석에 올려둔 채 다리를 엄청나게 떨고 있는 거야. 나는 화들짝 놀라서 바로 승무원에게 말했는데 승무원이 제지하자 그 노인은 잠시 발을 내릴 뿐 승무원이 돌아서니 계속 발을 올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다시 승무원을 불렀고 어느 순간 나와 중국 노인 사이에는 발을 올리고 내리고는 중요치 않게 돼버렸던 것 같다. 마치 자존심 싸움을 하듯 이러한 과정은 수차례 반복되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승무원은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뒷좌석의 사람은 노인이라 혈액순환이 안 되어 다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맨발을 올린 것 같다며 내게 노인을 위해 배려를 좀 해주는 게 어떻냐는 거야. 나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배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건가 싶었지만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중국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해서인지 이 공간 안에는 거의 다 중국인들 뿐이었고 이들의 다리 좀 올린 것 같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에 당황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그 노인의 지독한 발냄새가 옷에 배긴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고 결국 더 이상 여행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빠르게 내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 나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멋대로 행동하는 중국의 노인들을 보니 이들이 이렇게 고약한 심보를 가지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빠르게 노화가 발생하는 거구나 싶었어.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완전히 달랐다. 일단 그들은 매사에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매너도 엄청나게 좋은 진정한 어른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언제 한 번은 한국인 친구와 함께 그의 할머니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나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노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엿볼 수 있었어. 일단 이들은 몹시 부지런한데 일에서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아도 될 것 같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꼭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장을 보고 텃밭까지 가꾸는 등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사시더라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 몹시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아서 영양제도 6종류 이상씩은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 놀라운 건 아침, 점심, 저녁별로 시간을 맞춰서 혹시라도 까먹을 경우에 대비하여 알람까지 맞춰놓을 뿐더러 어떤 영양제는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며 철저하게 영양제를 구분하더라고. 어떻게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아감에도 이렇게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지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지 나는 한국 노인들의 이런 부지런함에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내 할아버지만 해도 오래 살고는 싶지만 맥주와 패스트푸드는 절대로 못 끊는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 어쨌든 친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사과즙과 배즙 등 과일즙도 종류별로 꼭 챙겨 드셨고 재밌는 건 나 또한 할머니에 의해 무수한 영양제와 과일즙을 몇 끼마다 강제로 먹어야 했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등산도 엄청나게 하는데 보통 내 나라의 노인들은 산은커녕 동네 산책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의 노인들은 혈액순환조차도 안 돼서 양말까지 벗는 민폐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 한 번은 젊은 놈이 주말 아침부터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 등산을 같이 간 적이 있거든. 나는 순간적으로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친구와 함께 끌려가게 되었지. 지금껏 챙겨 먹은 영양제와 각종 과일즙이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에는 몸이 몹시 가벼웠지만 결국 나와 내 친구는 이 노부부의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퍼져버렸다. 그들은 4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이렇게 한국의 노인들이 규칙적인 삶을 살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영양 성분에 대해서까지 공부하니 이들이 늙지를 않는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게 영양제나 음식 등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나눠줬는데 이렇게 한국의 노인들은 남에게도 아낌없이 베푸는 아름답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니 더더욱 노화가 느리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겪어보니 한국의 노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고 한국에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견해는 흥미롭지만 놓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이 최악인 점은 바로 그들의 이중성이거든. 그들은 자신이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정작 자신의 좌석이 침범당했을 때는 맹렬히 항의한다. 아마 그들이 급격히 늙는 것도 이런 여유 없는 성격 때문이겠지? 맞습니다. 재밌는 건 이들이 항의해도 뒷사람이 계속 발을 올릴 경우 항의하던 사람조차 어떻게든 앞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앞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중국이죠. 재밌는 점은 한국인들은 꼭 자신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들을 챙겨 다니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제 한국인 친구도 과일즙을 항상 갖고 다니며 자신이 먹을 때마다 제게 하나씩 건네주곤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와는 완벽하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이거든. 한국의 산을 오를 때 근처 의자에 탈진해서 누워있으면 그곳을 오르내리는 아주머니들이 초콜릿과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곤 합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한국인들만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없다고 느꼈네요. 그건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그냥 숙소 근처 아무 산이나 올랐고 그리 유명한 산이 아님에도 정상의 풍경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 풍경은 아직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이건 어디서 찍었냐면서 흥미로워하곤 합니다. 솔직히 가끔 유럽에서도 중국인들처럼 저런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노인들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한국 노인들은 대부분 매너 있었고 무엇보다도 마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굉장히 정감이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실천력은 정말 존경할 만해.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한국 노인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니 이러한 특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한국인들만의 종특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할머니와 한 달이나 살았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시골을 방문한 적이 있고 일주일 만에 3kg이나 찐 채 그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당신의 식성이 소처럼 굉장하지 않다면 함부로 한국의 할머니 집에 방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